네, 글로벌 전략가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강혜경 제약顧問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미국의 다우케미칼과 한국의 화학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시즌에 역시 이제 실적이 주목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유가 상승과 화학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고요.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에서 지금 저점 부근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점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면은 어찌 보면 화학 업종으로 보면은 강력 매수 지점이지 않습니까? 초기 국면이니까. 그 강력 매수의 신호는 어떻게 나오냐면 강력 매수에서 원래 보면은 저도 뭐 애널리스트를 인생의 절반을 했지만 강력 매수에서 보유해서 축소로 가거든요. 가장 저점에서 강력 매수가 나오거든요. 강력 매수는 어떤 개념? 두 가지가 가정치가 있어야 돼요. 저점이라 생각하면 첫 번째는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큰 폭으로 가동률이 올라야 됩니다. 그 지점이 턴어라운드 지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턴어라운드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두 개 다 지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이요? 네. 그래서 업종으로 보면 저는 강력 매수라고 보는데. 화학 업종이요? 네. 가동률 한번 보십시오. 이 가동률이 2022년, 23년 지속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한 74%대, 뭐 76%대 하다가 지금 73%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무려 16.7%, 거의 약 17% 가동률이 거의 폭증한 겁니다. 가동률이 폭증했다는 거는 뭔가 수요를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 경제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 가격은 어떻게 냐면은 이 업종 말고 에틸렌 기준으로 보면 톤당 120만 원이거든요. 네. 12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도 사상 최고치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가동률이 왜 증가했을까? 이 보시면 PP하고 PO 플랜트를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 경유의 정유 플랜트는 말입니다. 경제가 높거나 낮거나 가동률이 안정적입니다. 왜? 그만치 기초 소비거든요. 그런데 화학은 약간은 휘발유보다는 사치제예요. 사치제. 그래서 보면 PPPO 플랜트는 이게 89%까지 급증한 거는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게 바닥에서 바닥 신호가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S-오일 실적에서 저는 화학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네. 석유는 계속 유가가 높았을 때니까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화학은 이 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지금 보면은 가동률이 이제 급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급증한 상태에서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이익은 그렇게 큰 폭으로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동률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이익은 이렇게 급속도로 S자 커브를 끌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장표가 굉장히 중요한 장표입니다. 뭐냐면 S-오일에서 우리가 화학 부분은 아닌데 석유 부분에서 이 지역에서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한 5% 이상, 6.4%, 4.9% 증가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에서 왜 증가했을까요? 턴어라운드를 왜 했을까요? 보면은 그 지역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중국을 제한 아시아 지역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59만 배럴, 일산, 1메릴.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아시아하고 중국이 극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지금 이제 상승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유럽이라든지 기타 국가에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가 코로나에서 이제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떨어지면서 아시아가 금리도 많이 인하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아시아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가동률이 급증했다. 가격은 사상 최고치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이익은 턴어라운드에서 돌다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2분기, 3분기. 그리고 보면은 여기 벤젠이라든지 PP라든지 그다음에 PO라든지 이런 화학죽 같은 경우가 턴어라운드 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우케미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주목하는 게 다우케미칼은 최고 결정권자인 CEO 회장이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하는데 여러 가지 Q&A를 자기가 1시간 동안에 70%를 담당을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걸 딱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다우케미칼. 우리도 전분기 대비해서 미국을 위주로 하니까 미국이 한 60% 되니까 미국 때 좋아졌다. 근데 좋아졌는데
수요가 좋아져서 가동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의 경제 활동이 수요 개선 조짐과 함께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3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더라. 그런 말을 첫 번째로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3월 제조업이라든지 화학의 철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더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가 큰 폭으로 좋아지는 초기 국면이고 미국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강력 매수가 아니겠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화학이 이제 상승의 초기 국면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매수도 아니고 강력 매수의 네. 그런 증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가동률 떨어지더라도 이제 떨어지다가 급 반전. 17% 예. 게다가 이제 가격 최고치 근접. 자, 이로써 자, 아시아의 화학 좀 더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분석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이슈 가운데 이제 항암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까 하는데요. 일단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암치료제의 관련 소식이 아주 임박한 시즌입니다. 곧 아스코 학회도 열리고요. 즉 에이드시 항암제 관련 전망과 투자 전략 오늘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신다고요. 네. ADC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ADC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암세포만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그 표적 항암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암제 개발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이 표적 항암제가 먼저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 개발된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럼 ADC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2028년도에 약 300억 달러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면역 항암제, 뭐 머크의 키트루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가 작년에 이 시장 매출액 나온 게 약 48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머크가 1분기 실적 발표한 거에 보면은 키트루다 지금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전망을 해볼 때는 이 키트루다가 내년쯤에 한 300억 달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다. 저는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DC하고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를 지금 비교를 하시면 ADC 시장 규모는 지금 키트루다 하나하고 지금 비슷한 2028년도의 매출액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ADC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이 머크를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머크가 진행하고 있는 ADC 관련 임상이 이제 6개가 있습니다. 주요 임상인데요. 그 중에 3개가 일본의 다이치 산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220억 달러를 들여서 이제 다이치 산교하고 같이 개발하고 향후에 이제 이게 상업화에 성공한다라면 판매를 같이 다이치 산교하고 이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실 때는 이제 이 머크의 이 ADC가 타겟을 어디를 타겟으로 하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타깃이 나와 있죠. 지금의 이제 에너트나 이런 데는 허투, 뭐 트롭투 이런 데를 타깃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항원을 타깃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포인트로 해서 이번 아스코 열릴 때도 좀 이런 관점으로 ADC 시장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좀 좋고요. 그래서 ADC가 이제 개발된 거는 2000년도부터 첫 승인을 받으면서 ADC 약물이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건 2017년도부터 ADC가 본격적으로 승인을 많이 받아서 거의 한 80%는 2017년 이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투가 2019년도에 허가를 받으면서 ADC는 사실 상당한 기간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대지상교에서 받은 이 에너투가 시장을 대부분은 많이 매출액을 좀 가져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서도 나온 걸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에너투 부분이 전년 대비 약 79% 성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의 집계는 대지상교하고 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지만 그걸 봤었을 때도 향후 몇 년간은 에너투가 좀 강세일 것이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ADC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네. ADC는 폭탄을 싣고 가는 전투기, 전폭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전투기다라고 한다라면 타겟으로 하는 목표 지점을 정확히 가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암세포를 찾아내서 가는
ADC의 A, 항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폭탄을 싣고 가죠. 그게 ADC D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암세포까지 가져가서 약물을 주면 암세포가 사멸하게 하는 게 D입니다. 그 다음에 ADC에는 링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ADC 컨주게이트, 그래서 ADC 우리가 항체 약물 접합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생각을 해보시면 목표 지점에 가서 네. 폭탄을 잘 투여하고 그 다음에 목표 지점에 가서는 폭탄도 제대로 잘 분리가 돼야 되겠죠. 이 ADC는 각각의 이 역사, 이 개발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을 봤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기존의 ADC 기업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이 ADC에서 어디에 좀 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가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허2나 트롭2뿐만이 아니라 허3 아니면은 지금 머크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다양한 이 타겟들 지금 B7H3 뭐 여러 가지 넥틴 뭐 이런 게 허3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 항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DC에 관련한 투자를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항암제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ADC 항암제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폭탄을 안고 가는 이제 격투기라고 해서 찾아내는 능력도 그 안에서 또 잘 분리되고 그 몇 가지가 아주 지금 딱 떨어져 맞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아스코 학회도 이제 5월에 열리기 때문에 바이오 이제 빅 이벤트 이것을 앞두고도 지금 바이오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ADC 그 관련 기업으로 우리가 머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머크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을 내고 연간 가이던스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약 158억 달러로 YOY로 9% 성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머크의 그 성장을 견인한 것이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트루다고요. 두 번째가 가다실 백신입니다. 여성분들이 먼저 가다실은 좀 많이 자궁경부암 뭐 예방으로 해서 많이 인식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그 성별에 상관없이 16세에서 26세 그리고 남성, 여성 이렇게 더 확대되면서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키트루다하고 이 가다실이 1분기 머크 실적에 있어서 이제 성장을 견인을 했는데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신장암, 유방암, 요로암 쪽에서 이 전 세계에서 매출이 좀 늘고 있고요. 특히 비소세포폐암이 미국 쪽에서 이 매출액이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다실 쪽에서도 보면은 가다실 매출액이 중국 그리고 미국의 CDC에서 관련한 구매 이런 것이 성장을 좀 더 견인한 것으로 머크에서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파마들 이제 보면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가이던스를 주게 되죠. 그런데 이 하단 부분이 머크가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조정해서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여는 아직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에 5월 1일 휴장인가요? 국내 증시 질문 주셨는데 휴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실적 발표 또 이벤트들 많으니까 꼼꼼히 투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